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새로운 한 분을 모셨는데 네. 우리 주간경향에 근무하고 계신 정효인 기자님 모셨는데 인사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정치 분야에 굉장히 해박하게 오랫동안 취재 좀 해오셨잖아요. 네. 뭐 해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해박하지 않으시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성하신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2030 이탈과 1인 1표제 문제의 그런 상관성 같은 것들이 이제 쓰였던데 상관성은 아니고 각자 따로 쓴 기사인데요. 네. 그 2030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토론회였는데 워낙 좀 관심도 많이 집중됐고 갔더니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이 모은 그런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썼던 기사고요. 1인 1표제 문제는 그 기사는 뭐 주간지에 맞게 기획 기사로 쓴 거기 때문에 네. 취재원도 많이 등장시켰고 저 2030 기사는 그냥 현장 중계 기사였습니다. 아니 직관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이 강화되면 예. 2030 표심이라는 것이 민주당에 반영되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사실 4050 수도권 호남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2030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기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날 민주당에서 그런 토론을 한 거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 전문가 진단이나 이런 얘기를 들은 거겠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뭐 근거 있는 지적이 근거 있는 지적이 어떤 게 그렇습니까? 네. 이제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미국에 오픈 프라이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조건 당원 숫자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인구 비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인구 비례에다가 당원 포션을 50% 줍니다. 즉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인구가 대구가 더 많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당원 수는 어디가 많아요? 광주가 대구가 훨씬 100배 많지. 정도 네.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 비례로 해서 대구의 대의원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다 광주가 당원 수가 많잖아요. 요거는 50% 포지션으로 해서 그만큼 대의원을 추가를 야 해줍니다. 보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당원 제도를 할 때 대의원이라든가 대의원이 또 뭐가 있어요. 열성자 당원인데 이름도 기억 안 되는데 뭐 진성 당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몇 단계가 네. 있어요. 당원 몇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연령 그다음에 성별 직업 이런 것들 다 보정을 해줍니다. 야 근데 요즘 우리 이제 민주당 안에서 논의되는 그 분위기들을 보면은 네. 보정한다고 했다가는 네. 크게 한 방 얻어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반지성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걸 주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보다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훨씬 더 우월한데 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간접 민주주의를 해야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생기고 명확하게 가려지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생기고 절타가 생겨서 국가도 생기고 사회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네. 일부 이제 그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예.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맞아요. 서사가 이해가 네. 가요. 어. 예. 근데 우리 기자님은 예. 왜 이 표현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저도 그러니까 이 당원 주권과 그 뭐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논문이 혹시 있는지 정치학과나 이런 데 정치학이나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정당학회 최근 한 몇 년간 나왔던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다.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강성 팬덤 문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신 분이 없어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학 전공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맞나?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권, 그러니까 소버레니티라는 개념을 바로 이렇게 대입하면 굉장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원 주권론을 그러니까 이게 그 워딩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뭐 헌법 1조 2항 보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그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어떤 정당의 어떤 뭐 주권이 뭐 당원에게 있고 뭐 권력은 당원에게 나온다. 이렇게 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 사실 강제적이죠. 자기가 함부로 이제 국적을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면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귀속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파티인데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부분 내에서 있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분이 정당법 2조 이 얘기도 하시던데 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당이 그 포괄 정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캐치홀 파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민주당 네.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도 주인이고 또 이제 그건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 내지는 이제 경로우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원만의 어떤 정당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사람들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면 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견은 70% 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돼 있는데 요 비율은 적정한 겁니까 보시기에? 그 적정하다는 게 없어요. 이미 아, 얘기했어요. 없구나. 맞아요. 예. 네. 제가 솔직히 연구자적 양심으로 보면 네. 황당한 룰이에요. 그렇구나. 그 예. 그렇게 같이 섞어 놓는 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자꾸 늘 말씀드리지만 층위가 달라야 돼요. 간선과 직선은 층위가 다르게 존재해야 돼요. 아예 다르게 존재해야 되는 예를 거고. 들자면은 컷오프는 여론조사로 하자. 그다음에 그 위에 선거는 대의원으로 하자. 결선은 다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섞어 놓는다는 자체가 보편적인 범주에서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섞어 놓은 거다. 우리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취재하는 기자 입장이니까 이제 여러 의견들을 듣는 입장인데 이게 좀 다 갈리긴 해요. 어떤 분들은 5대5 비율이 맞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룰 세팅 자체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팅이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방금 박진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7대3 비중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또 초월하는 근본 문제가 존재한다. 예, 예. 학자들은 다 저하고 똑같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자는 뭐 결론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의견을 들어서 뭐 반영하는 그런 존재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룰 세팅 자체가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그 반영 그러니까 이번에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바뀌겠죠. 바뀌어야죠. 예. 아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을 듣다 보면 생각하는 게 우리 당의 재원 구성이 네.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커요? 아니면은 국고 세금? 보조금이 큰 거예요? 요즘은 당비가 더 많은데 당비가 더 많아요. 기본이 국고 보조금으로 형성이 돼 있고 네. 이게 재원의 문제인데 이런 거 약간 이제 파티 이야기하고 부분 이야기했던 게 정당인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국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서구의 정당 그 이론이 우리를 갖고 온 거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은 정당이 주정부나 당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부의 관청에 당사가 관청에 다 있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정부에서 돈을 다 줘요. 그러면 당은 국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사적 이익 단체처럼 생각하느냐? 이거 알고 보면 식민사관이에요. 이씨 조선이 사색 당파로 망했다라고 친일파들이 논리를 만들어냈잖아. 그랬구나. 그 파당을 짓고 경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원래는 경쟁이고 그래요? 민주주의인 건데 민주주의인 원래는. 거죠. 네. 민주주의인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재원의 문제 요즘 당비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금으로 일부 큰 운영 경비를 댄다고 하니까. 한다면은 국민의 의사가 훨씬 더 민주당의 운영이라는 것도 예. 수용이 돼야 맞아 보이는데 예. 그러면 왜 지금 우리 민주당의 거대한 정치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당원 주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왔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삼김 정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당의 뭐 공직자 선출이나 아니면 공직자 후보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 이전에는 이제 당 총재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뭐 당원이 정당의 어떤 그 가장 핵심이다 이런 거는 이제 군대 정치학자들도 많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걸 결정하는 건 상식적인 문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얘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도 2023년도에 나오는 그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국회 미래연구원 네네네. 그 만들어진 당원 뭐 1000만 당원 시대 이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 당원을 이제 한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개로 구분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유령 당원이죠. 네, 당원인지도 모르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 연락해보고 네. 그래 네. 이런 사람들. 내가요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두 번째 이제 매집된 당원이에요. 네. 당내 경선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아하. 한 그런 당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네. 지배하려는 당원입니다. 지배하려는 당원. 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강성 팬덤 이런 사람들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게 당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1021만인가 1042만인가 그러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 안 돼,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당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아까 지배하려는 당원들 그리고 지금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맞춰 세팅이 되고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세밀하게 짚어서 가보면은 네네. 특히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이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예. 그 의도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의도 자체는 뭐 나쁘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당선되고 싶은 그러니까 당 대표를 재임하고 싶으신 뭔가 그런 당연한 거겠죠. 그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성공 모델이었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그것의 부작용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당 내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 외부의 어떤 빅스피커 네.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의탁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인기 영화 투표 비슷하게 그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노선이나 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그 경선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원 주권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였다. 내가 과거에 어땠다.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볼 때 1인 1표제 하면은 어차피 이름만 네이밍으로만 봤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가장 거지. 민주적이고 예.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원의 네. 입장으로 만약에 그걸 본다고 네. 하면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려의 시각과 경계해야 될 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게 맞아? 사실 지금 당원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라고 이거 보세요? 자연 해소될 거예요. 자연 이게 해소가 3000년 전에도 3000년 전 아테네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가 아. 자연 해소됐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이른바 선동 정치에 의해 가지고 참주 인기를 정신하는 끌던 이 참주정이 도편 추방제에서 추방돼요. 그러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를 걸 거에 첫 번째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네.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맞습니다. 벗어나면은 모든 것이 쉽게 풀려갑니다. 그 외워야 되면 시험에 나옵니까? 그게? 아니, 이 시험에 나와야 돼요. 이거 사회책에 나와요. 저도 오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 민주제보다 어떤 대의민주제, 그러니까 직접 민주와 대의민주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이게 기본 전제에 깔리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정당은 정치 결사체잖아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 결사체고 맞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정당 이론의 대부분은 좌파 혁명가 정당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이제 벵가드 파트라고 해요.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정당 정치 혁명 전문가가 1000만 명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1000만 명이 정치 결사를 해서 좌파는 우파 때려잡고 우파는 좌파 때려가지고 정치 권력 적다고 하는 이 현상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네. 비정상적 정치 과잉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요소들을 정당에 접목을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겠지만은 좀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의적 절차를 촘촘하고 네. 꼼꼼하게 하는 거죠. 음. 뭐 저는 그 대의원제를 필요하다고 봐요. 네. 대신 대의원을 직접 선출해야지. 국회의원이 꼽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대의원이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원들한테 인정받고 평소에 대접받는 사람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대의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당원증 없잖아요. 독일 같은 옛날 그 오래된 정당 국가들도 당원증 자랑스러운 당원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냥 막 되는 당원이 아니야. 네. 정치 결사체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당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권리당원 숫자는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당 활동이 없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2004년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의견을 반출할 수 있는 게 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당에 직접 제기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 생각에는 당비를 어떤 재임 좀 확대 한 1,000원으로 이렇게 싸게 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에, 예. 그러니까 당비도 좀 정말 올리고.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구당을 없애요? 네. 지구당이 맞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상층에서 올라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예. 관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왜 그러면 안 만드는지 알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거든. 이미 돼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